레이싱 게임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 그 도구를 객체라고 부르기 때문에 레이싱 게임을 만들기 위한 객체가 준비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도로를 표현하는 로드 클래스, 자동차를 표현하는 카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레이싱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밑에 있는 클래스 마법사로 클래스를 또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 레이스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는 필요한 게 로드도 필요하고요, 카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접근 그룹인 퍼블릭 그룹 만들고, 자, 프로텍티드 그룹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생성자와 소멸자 넣어주고요, 카레이스 게임이라는 생성자 만들어 줍니다. 소멸자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이 게임에 로드도 이제 필요하고요, 카도 필요합니다. 마이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에너미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건 카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카 클래스를 재활용해서 에너미도 만들어 줍니다. 여기 그냥 여긴 카라고 하죠. 자, 우리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여기가 게임 주인공, 얘는 적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카레이스 메인이라는 거 가지고 메인 함수 만들었는데, 얘는 테스트용이니까 속성에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고 소스 파일에서 추가로 이제 카레이스 게임이라는 거를 진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새 항목으로. 이번에 만들 거는, 자, 마이 레이스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만들었던 요 카 레이스 게임을 인클루드를 합니다. 메인문에서는 다 끝나고 나면 0을 리턴을 해야 되는데, 카 레이스 게임이라는 걸로 게임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요 게임 클래스 다 만든 다음에 스타트해서 실행을 이제 시킵니다. 여기 스타트 함수는 없어서 이제 에러 나는 거라서 스타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실행 한번 해봅니다. 요 카 레이스 게임의 스타트 선언만 있고 정의가 없어서 문제인 거라서 정의를 만들어 줍니다. 이 만들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실행되는 결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그러면 스타트 쪽에다가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스타트 할 때는 무한 루프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실행하는데 요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니까, 카레이스 게임 쪽에 우리 생성자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얘를 정의를 없앤 다음에 다시 정의를 만들게요. 여기서 내가 게임 시작을 할 건데, 아까 우리 테스트했던 코드 보면 커서를
없애야 되고요. 커서 없애야죠. 자, 커서 없애고, 자, 스타트하기 전에, 게임 스타트하기 전에 로드도 그려줘야 됩니다. 저 로드도 그려줘야 되고요. 자, 로드를 그려주고, 근데 로드 클래스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로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카에다가, 자, 우리 메인에서 테스트 했던 요 코드입니다. 로드 색깔을 넣어줘야지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카 밑에 있는 set load color를 로드에 있는 get load color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enemy도 마찬가지입니다. enemy도 움직일 경우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로드 컬러를 넣어서 배경색으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게임 라이브러리 게임 툴이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으니까 얘도 헤드 파일 쪽에 넣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 난수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랜드 시드를 한번 호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난수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여기서 먼저 include 해서, 자, library game tool.hpp를 넣어주고요. 커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rand seed라고 하는 초기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요 에러 생기는 부분은 아마 여기 라이브러리 게임 툴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얘를 좀 위치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봅니다. 자, 헤드 파일 인클루드 할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직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서 요 위치에 따라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는 요런 좀 번거로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밑으로 넣어서 카레이스 게임.h가 이제 헤드 파일이잖아요. 얘가 다 실행된 다음에 요 카레이스 게임이라는 이 소스 파일에서만 이 HPP 파일이 적용되도록 밑으로 내렸습니다. 안전하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서 게임 스타트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스타트를 하려면 자동차도 여기다 그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그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너무 위에 있으니까 요 초기 값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에 요 초기 값 있습니다. 카의 초기 값은 여기 있으니까 요걸 조금 더 내려볼게요. 얘를 한 24 정도로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카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레이스 게임 쪽에 이제 스타트 함수를 넣어야 되는데, 자, 스타트 함수는 무한루프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레이스 게임 쪽에 우리가 뭘 넣을 건가 하면 FPS를 넣을 겁니다. 얘는 뭔가 하면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자, 초당 몇 프레임의 게임을 이제 만들어 줄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에 가서
초기화를 이제 해줍니다. 얘는 한 60 정도 할까요? 60 정도 해서 60분에 1초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린 다음에 화면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60분에 1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바꿔주니까 1초가 흐르면 60개의 프레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프레임 per second 이라는 겁니다. 1초에 프레임 60번 만든다 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1초 동안 이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은 6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60을 곱해야지 1초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자 슬립으로 해서 자 딜레이를 이제 해줄 건데, 딜레이 얼마를 딜레이 해줄 건가 하면 요 FPS 해서 얘를 1000으로 나눈 시간 동안 딜레이를 해줄 겁니다. 근데 얘는 굳이 무한루판에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딜레이라는 거를 우리 여기 정의해서 한번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시간 동안 지체한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럼 그걸 위해서는 자 슬립은 정의된 게 windows.h에 정의가 됐으니까 windows.h를 넣어줍니다.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없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테스트한 것처럼 요 로드를 무브 다운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고 진행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밑으로 가는 효과가 날 겁니다. 자, 로드 무브 다운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 굉장히 빠르게 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얘를 1초에 프레임 50번 정도 움직이는 거, 이것도 빠르다 싶으면 확 낮춰서 예를 들어 20번 하면 이제 1초에 20번 이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여야겠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로드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키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자 get key, 요 get key 함수는 mg 라이브러리 함수에 있어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12 누르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요 키는 up, left, right, down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키가 예를 들어 자 left면 왼쪽으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나 했습니까? 카 점 얘가 update left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LGF에서 left가 아니고 right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뭐 끝이 나는 거죠. 자,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는 거는 네임스페이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mg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ik left, 그러니까 input key left입니다. mg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input key of right arrow를 실행해 줍니다. 키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자, 확인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따라서 얘가 키보드 입력을 이제 기다리니까 내가 여기 움직일 때 지금 키보드 입력이 있는 동안만 움직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getKey에서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키보드 힛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릴 때만 자 밑에 코드를 실행한다는 형태로 해주면 되고, 키보드 힛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onsole.io.h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서 하면 얘가 자동차 움직이는 게 따라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모양이 이제 차선으로 갔을 때 좀 모양이 사라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LGF에서 만약 키보드 입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내 자동차를 한번 다시 드로 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레이싱 게임에서는 키보드 이제 업다운도 활용을 하거든요. 자, LG if 해가지고 만약에 키보드 업이 됐다고 하면 자, 얘는 우리 FPS를 증가, 그러니까 더 게임을 빠르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빠르게 하면 이 딜레이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FPS가 너무 커져서 1000보다 이제 커져 버리면 곤란하니까, 만약에 딜레이가 0보다 작다고 하면 이 딜레이는 어느 정도 할까요? 딜레이가 50 정도, 50보다 더 작으면 너무 빨라서 이제 곤란할 것 같으니까 50보다 작으면 최소값을 50으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LGF에서 이제 키보드를 밑으로 다운을 하면 이 느리게 움직여야 되니까 FPS를 줄입니다. 자, 줄이는데 줄여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게 너무 느리게 가다 보면 얘가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또 FPS는 1이 돼야 됩니다. 0도 안 되겠네요. 0도 분모에 들어가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PS는 이제 1이 돼서 딜레이는 느리게 가는 경우는 1초 정도로 이제 느리게 가는 걸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지금 키보드 위에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효과를 더 극단적으로 가려면 자, 여기 스텝을 예를 들어 10을 한다. 자, 아니면 얘를 빼줄 때 10씩 이제 빼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보드 누르면 엄청 이제 빠르게 움직였다가 느리게 움직였다가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효과도 우리가 키보드로 넣을 수는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FPS에 따라 가지고 자, 딜레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자, 우리가 50으로 두니까 그렇게 효과가 극단적이진 않아서 엄청 빠를 것 같지만 1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10으로 바꾸고 키보드 위로 하면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자, 키보드를 아래쪽으로 하는 거 누르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 지금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걸로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요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에너미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 에너미는 초기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너미의 메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얘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너미는 이제 Y 위치는 이제 정해져 있고 X 값만 이제 무작위로 생성을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면 되거든요. 자, X 값을 가지고, 자, 랜드 레인지로 요 범위 안에 값을 무작위로 한번 생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5부터 우리 게임 조건 보면, 아까 로드 만들 때 49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5부터 한 45까지 무작위로 한번 X 값을 생성을 해서, 자, 에너미의 메이크를 한번 해봅니다. 센터 포인트를 이제 메이크를 해보는데, 자, 얘는 포인트 2의 X 값이고, 자, Y 값은 위에 생기는 거니까 요 Y 값은 어느 정도, 5 정도 해볼까요? 3? 이 정도 하고, 위스는 똑같이 4, 4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서 요 에너미를 주로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에너미가 이제 생기긴 하는데, 요 색깔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은 색깔이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세터를 하나 해서 카 컬러도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t 카 컬러. 자동차 색깔도 한번 바꿔봐요. 그래서 카 컬러는 카 컬러로 이제 바꾸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 자동차하고 이런 거를 조금 설정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에너미의 set 카 컬러, 이번에는 MG 라이브는 밑에 있는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린으로 해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무작위로 이제 생기니까 빨간색은 내거, 초록색은 에너미,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요 에너미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요 에너미는 이 키보드 입력과 관계없이 항상 움직이도록 이제 해줍니다. 항상 움직이도록 해주니까 여기에, 자, enemy 점 얘는 업데이트 다운을 항상 해줄게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다운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에너미의 위에 바텀을 한번 계산을 해서, 이게 너무 밑바닥으로 가면, 자, 바텀을 계산을 해서 얘가 너무 밑으로 가면 다시 생성을 이제 하는 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 자동차의 바텀 값도
우리가 읽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자, 바텀. 요 자동차의 바텀 값은 뭔가 하면 요 렉트의 바텀 값입니다. 요 렉트의 바텀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일종의 게터죠. 자, 게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enemy 바텀이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로드의 바텀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니까 큰 경우만 하겠습니다. 로드의 바텀보다 크면 이제 끝까지 간 거니까 자, 얘는 다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생성. 근데 로드에 바텀도 없으니까 얘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게터를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 인트에서 자, 바텀 Y축 가장 아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렉트의 바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객체가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계속 만들어줍니다. 자, 바텀이 이제 끝까지 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요 enemy를 make를 해서 다시 드로를 해주고 아니라고 하면 enemy는 이제 move dow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려면 이런 식으로 랜드 값을 해서 이런 식으로 enemy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실행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자, 해보면 뭔가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동차도 이제 끝까지 가면 이 자동차가 지워져야 됩니다. 지워져야 돼요. 지워져야 되는데 지금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로드의 끝까지 딱 가서 이제 멈추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면 이 enemy를 지우고 요 enemy의 erase 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그 enemy의 이제 그림 그렸던 부분을 배경으로 싹 지우고 다시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자동차 쪽에 가서 지우는 거, 그러니까 erase VH가 아니고 그냥 싹 지우는 거를 하나 또 만들어야겠습니다. erase 싹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지우는 거라서 이건 그냥 지우면 되는 거고, 요 그려주는 부분에서 배경으로 그냥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드로 함수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재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재활용하는데 싹 지워야 되니까, 그래서 erase를 합니다. 싹 지우는 거라서 얘는 지울 때
로드 컬러로 그냥 지워버립니다. 로드 컬러로 싹 지우는데, 우리가 바퀴 그리기 위해서 코드가 복잡해진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바퀴 부분까지 확실하게 지워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에 마이너스 1에서 라이트에 플러스 1까지, Y축은 탑에서 바텀까지 확실하게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싹 지워지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다시 보면 여기는 이 코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코드는, 자,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보다는 함수로 만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protected member로, 자, void 해서 make enemy라는 거를 하나 정의해서 재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가 make enemy 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make enemy를 호출해서 그냥 enemy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make enemy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코드가 더 간단하게 보이도록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충돌을 확인해야 됩니다. 충돌 확인해야 되는데, 그 충돌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이 렉트에다가 충돌하는 거를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부람수로 point in rect라는 거를 하나 하는데, 자, point 2에 요 점이 이 rect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요걸 넣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확인하는 게 이제 쉬운 게, 자, if에서 left 한 값이, 자, left 값이 요 포인트에 x가 요 left보다는 크고 and get x가 right보다는 작으면 이 x 좌표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y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pt에 get y 한 개, 자, 탑보다는 작고, 얘가 탑보다는 커야죠. 탑이 작은 값이니까. 얘보다는 탑보다는 크고 y의 한 값이 바텀보다는 작으면 여기 점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true하고 나머지 경우는 false로 하면 됩니다. 점이 이 rect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할 부분은, 이 rect 함수가 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rect하고 rect끼리, 사각형끼리를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얘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사각형하고 사각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를 하려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각형하고 사각형 겹치는 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네 점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별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if 구문해서 요 rect에, 자, 여기 point in rect 해서 요
렉트 밑에 있는 탑 렉트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에 있으면 겹친 거죠. 자, 혹은 탑 렉트만 보는 게 아니고 점 4개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탑 라이트도 봐야 되고요. 혹은 자, 탑 레프트 뿐만 아니고 바텀 레프트도 이제 봐야 되고요. 얘뿐만 아니고 혹은 바텀에 라이트 봐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점이 안에 있으니까 true하고 아니면 false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각형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있고 큰 사각형이 있으면 분명히 겹쳤는데 요 안에 있는 4점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누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거는 좀 번거로운 과정이니까 아예 이 선후 관계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LGF로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렉트의 값을 가지고 포인트 인 렉트로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요 포인트 렉트 해주는 거는 지금 콘스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콘스트로. 내부 값을 바꾸진 않기 때문에 다 콘스트로 해줘야 돼서 지금 에러가 생긴 거라서 얘를 콘스트로 다 바꿔줍니다. 얘도 콘스트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렉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 클래스 인스턴스의 탑 레프트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로 변경을 합니다. 이걸 싹 다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귀찮은 과정이지만 4번 다 변경을 해주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렉트는 4번 있으니까 맞고요. 자, 포인트 인 렉트도 4번 있으니까 뭐 잘 맞게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겹쳤는지 겹치지 않았는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if 해서 현재 요 카 할까요? 카에 렉트 인 렉트 에너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에너미. 그래서 만약에 요거가 겹치면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니까 리턴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에너미에 get 렉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카 클래스에 get가 이제 없기 때문에 get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렉트에서 get 렉트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현재 자동차의 이 사각형, 차지하는 사각형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렉트인 렉트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니까 이름을 살짝 한번 바꿔 볼게요. is hit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void 여기는 rect rect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걸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 rect에 rect 이렇게 비교해서 리턴 하는 걸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판단을 이 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좀 전에 문제됐던 거는 is hit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충돌 나면 게임이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피해야 되는 거죠. 충돌 나면 게임이 딱 종료가 되는 걸로.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게임 구현을 마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려면
이제 스코어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int에서 스코어도 이제 저장을 이제 하고요. 오래 버티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초기 값을 스코어는 0. 그래서 스코어를 계속 출력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protected member의 void로 주로 스코어. 자, 스코어를 써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스코어 쓰려면 지금 여기 로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X축으로 이제 49에 있으니까 한 50 조금 넘는 위치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자, 포인트 2에서 요 위치는 한 52에다가 0 위치에 스코어를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 print string. 자, 스트링을 이제 넣어주는 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 스탠다드 밑에 있는 스트링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자, 지금 밑에다가 하나 적어줄까요? 자, 스트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스트링 한 다음에 요 스트링을 적어줍니다. 뭐 색깔은 텍스트 컬러는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로 하고 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은 우리가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스코어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스코어를 출력을 한번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다 한 다음에 여기까지 살아남으면 자, 주로 스코어 해주고 스코어는 하나씩 증가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현재는 지금 스코어를 어느 위치에 출력하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스코어 함수에 보면 to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건데 얘는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으니까 toString을 하고 여기에 스코어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스코어는 int인데 요걸 가지고 스트링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시 요 스코어에 더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거고,